국가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여 자유민주주의가 침해된다면 우리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국가기관이 불법을 저지른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국민은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가? 요즘 법치가 완전히 무너져 더 이상 무너질 것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법원, 검찰, 경찰, 공수처, 헌법재판소 등 거의 모든 기관이 법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무시하고 있다. 사실 이런 기관이 신뢰를 잃은 지는 어제 오늘이 아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이다. 국회의 탄핵 소추를 계기로 검찰, 경찰, 공수처가 가장 앞장서서 대통령을 제거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 그 수법이 북계의 김정은보다도 더 악랄해서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았다. 마치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기 위해 북계나 중국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다는 느낌마저 든다. 그래서 그동안 무관심했던 대다수 국민이 이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 크게 다른 점은 젊은 세대가 깨어나서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민주당과 조중동 신문을 비롯한 MBC, JTBC 등의 주요 방송의 선전선동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행히 국민이 크게 각성했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국가기관의 불법 사례를 일부 나열해보자. 현직 대통령이 1월 15일 불법으로 체포되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지만 공수처는 불법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대통령 관저 출입 승인 공문도 불법으로 만들었다. 이를 견제해야 할 법원은 불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수사기관은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하고 있다. 내란이 무엇인가? 권력을 갖지 않은 자가 폭동을 일으켜서 정권을 탈취하는 행위가 내란이다. 그런데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무슨 권력을 탈취하려고 내란을 일으켰다는 말인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공수처법 31조에 의하면 기소 대상은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이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불법으로 경찰을 동원하여 강제로 대통령을 체포했다. 이것이 바로 내란이 아닌가.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공수처는 그 전에 동일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거부당했다고 한다.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다. 동일한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할 수 없는데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공수처 검사는 불법 영장을 청구한 중범죄를 저질렀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고 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출입이 불가하다. 그런데 서부지방법원은 형사소송법을 무시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북한 말고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지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를 경비하는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지만 거짓말이다.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어서 경호처가 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경찰은 55경비단장을 경찰에 불러내어 강제로 허가도장을 찍게 했다. 공수처는 이번에도 법을 어기면서 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우려라는 단 6자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달았다. 대한민국 법원은 더불어민주당에는 한없이 친절하다. 이재명은 마음대로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조퇴한다.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구속되지도 않고 탄핵 정국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온갖 범죄를 저지른 이재명보다도 더 나쁜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민노총은 어떤 불법 행위를 저질러도 절대
구속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헌법을 소화하는 기관이 아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으로 탄핵 인용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기관이다. 지금도 그 나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결정해놓고 요식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민주당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대통령 측에는 변호할 여건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인민재판이다. 이렇게 법을 공정히 집행해야 할 공수처, 법원 등이 민주당과 한통속이 되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서 국무총리부터 거의 모든 장관들이 좌익 세력에게 비겁하게 무릎을 꿇고 있다. 목숨을 걸 결기도 없이 장관직을 어떻게 맡았는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검찰 수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단 한마디 말이 없다. 법원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도 아무 말이 없다. 검찰총장, 대법원장 2명이 현 불법 사태에 대해 계속 무건수행 중이다. 이런 현실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그래서 근래에 국민 저항권을 언급하는 국민이 많아졌다. 그러나 행사 요건이 애매하다. 한국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와 달리 그런 경험이 적기 때문이다. 참고로 독일 기본법 제20조 사항에 국민 저항권이 명시되어 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제거하려는 자가 있을 때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를 막지 못한다면 모든 독일인은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우리 모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지금은 무너진 법치가 더 이상 회복 불능 상태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 많은 이들이 침묵했다. 교회, 지식인 등등이 그랬다. 앞으로 공산 독재 체제가 우리에게 들이닥쳤을 때 우리는 모두 후회할 것이다. 그때는 이미 늦었다.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모든 사람이 미혹에서 깨어나야 한다. 성경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다. 진실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이 세상에 없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언제나 한 줄기 희망은 있는 법이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일치단결한다면 우리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